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60세부터 머리가 점점 좋아진다입니다. 저자는 와다 히데키, 출판사는 지상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좋은 머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됩니다.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재미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만 할 뿐 출세나 돈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5세가 되어보니 재미있는 사람 쪽이 훨씬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갖고 다가왔고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재미있으면 책을 쓰는 일도 계속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 재밌는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나는 나이가 들어도 머리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되건 흥미를 갖고 정보를 꾸준히 모으며 남들과는 다른 의견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습관은 의욕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의욕은 가만히 놔두면 중장년 이후로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 현상은 뇌 전두엽이라는 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전두엽은 40대, 50대부터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줄어드는 것이죠. 전두엽이 의욕도 관장한다고 여기는데 뇌의 위축, 즉 노화로 의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의욕이 감소하면 배우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러므로 안타깝게도 거기서부터 점점 머리가 나빠집니다. 당장 치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재미없는 사람, 다시 말해 사람들이 굳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창조성과 의외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한 수능성도 전두엽이 맡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는 이야기가 하나의 패턴으로 결론이 나기 쉬운 그러한 것도 예전 방식을 변화 없이 그대로 따르는 전래답습도 전두엽의 기능 저하 노화 때문입니다. 즉, 전두엽이 노화되면 의욕도 없어지고 이야기도 재미없어져서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책에서 다루는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전두엽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학교도 전두엽을 단련하는 교육을 여전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의 기초학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그렇다 쳐도 대학에 들어간 다음의 교육은 우리와 구미 선진국이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교수가 말한 그대로 시험에 적으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교수에게 반론 혹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이 우수한 점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지식은 늘어날지언정 전두엽은 단련되지 않습니다. 다른 대답은 없을까 하고 자료를 찾기도 하며 기존의 개념에 도전하는 의견을 내는 그런 행동이 전두엽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쉽게 출세하는 것 같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거북하게 여겨서인지 젊은 사람 중에서도 전두엽을 거의 안 쓰고 그저 권위와 전례를 따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나이를 먹더라도 제대로 전두엽을 단련하면 전두엽을 사용할 일이 없었던 젊은 사람에게 그 기능 면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은 알기와 의욕 가지기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로
앞으로의 인생이 좌우되는 만큼 안다는 능력은 삶에서 매우 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욕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뭔가를 시작하기 전부터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다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은 것 같을 땐 방식을 조금 바꿔볼까?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방향 전환도 해봅시다. 연애에 빗대어 본다면 첫 번째 사람에게 고백했지만 차이고 두 번째 사람에게 고백했지만 또 차여도 이렇게 저렇게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10번째에는 오케이를 받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나는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도전 정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즉 방식을 다양하게 바꿔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도 머리도 젊게 유지할 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단호하게 표현하자면 어차피 난 안 될 테니까 라며 지레 포기하고 희망을 버린 듯이 사는 것은 똑똑한 삶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머리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행동하며 그렇게 될 자신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내 머리는 앞으로 나빠질 일만 남았어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그 이후의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것입니다. 물론 몸과 뇌의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령에도 운동을 하면 근력과 체력이 붙는 것처럼 두뇌도 단련하면 점점 똑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전두엽이라는 영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두엽은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할 뿐 아니라 자발성, 의욕, 창의력을 주관하는 영역입니다. 언어 이해 영역인 축두엽이나 계산 이해 영역인 두정엽의 기능은 고령이 되어도 비교적 덜 약해지지만 전두엽이 빠르면 40대부터 위축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의학적으로 볼 때 대부분 사람의 뇌는 전두엽부터 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전두엽은 감정과 의욕, 창조성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역의 기능이 나빠지면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거나 감성이 무뎌지고 의욕과 적극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화를 분출하는 고령자는 전두엽의 기능이 쇠퇴한 상태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노화는 감정에 관한 영역의 쇠퇴를 시작으로 점차 뇌의 다른 기능과 몸, 그리고 겉모습도 늙어가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서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단련하면 사람은 젊어지고 똑똑해지며 나아가 신체 안팎의 노화정지, 즉 안티에이징으로 이어집니다. 뇌의 발달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거나 자동차 번호판이라도 보며 더하기 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독서도 좋고 계산 연습도 좋은 습관이지만 전두엽을 단련한다에 초점을 맞춘다면 솔직히 이런 행동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전두엽을 단련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텐데, 감정 영역인 전두엽을 젊게 유지하려면 설레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며 뇌에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전두엽은 위축되고 노화로 직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생은 의외로 어떻게든 되더라. 이런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이고 밝게 살아야 뇌도 활기차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식이나 전례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면 전두엽은 점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운 실험을 한다는 마음으로 아직까지도 잘 몰랐던 나 자신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면 좋습니다. 나는 특히 60세 이상의 시니어에게 전두엽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전두엽을 젊게 유지하면 두뇌와 신체의 다양한 기능도 유지가 되며 더 나아가 전두엽 활성화의 효과적인 행동과 생각, 그리고 그 자체가 노년의 행복한 인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전두엽을 단련해서 좋은 머리와 즐거운 일상, 둘 다 가지면 어떨까요? 2023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행복도는 남녀 모두에서 60대가 가장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60대라는 시기는 행복감이 가득한 인생의 최고의 시기입니다. 정신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생각의 유연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그러니 나이 든 게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아까운 것도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이 내 인생은 지극히 평범했어, 특별히 재미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이고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걸어온 여정과 쌓아온 경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나만의 개성과 독자성을 찾아 표현하기 위한 약간의 요령을 익히면 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참 재미있어, 이렇게 여기지는 멋진 시니어를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맥도날드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레이 크룩은 15세 때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종이컵 세일즈맨, 부동산 산업 등 다양한 직업을 거쳤습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운영하는 작은 햄버거 가게에서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 크룩은 반드시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지던 때가 52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상당히 늦게 시작한 슬로 스타터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성공을 확신한 크룩이었지만 그 과정은 역경 그 자체였습니다. 맥도날드 형제와의 배신 논란, 많은 빚과 자금난 등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무사히 맥도날드 주식 공개를 성공했을 때가 그의 나이 벌써 63세였습니다. 사업에 뛰어든 지 그야말로 10여 년이 넘게 걸린 길고 긴 여정이었죠. 게다가 크룩은 야구도 무척 좋아해서 그가 72세 때에는 메이저리그의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구단주가 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가 남긴 신념과 지속만이 전능하다라는 명언은 내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학력이나 지위를 갖지 못했어도 정신 차리고 보니 어느새 이만큼이나 나이를 먹었어도 이 모두는 어떠한 캔디캡도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열정과 그리고 나라면 할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신념을 갖고 그에 맞는 적절한 노력을 지속하면 반드시 상황은 바뀝니다. 패스트푸드 쪽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의 창업자인 커넬 샌더스 역시 만년의 사업 성공자로 유명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사람들처럼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늦은 시기에 오는 경우가 훨씬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드디어 거머쥔 성공은 말 그대로 무척 소중하며 실제로 나이가 몇 살이든 사람은 빛날 수 있다라며
성공을 증명하는 일화는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강력한 희망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쇠퇴해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는다는 말은 경험과 지혜를 쌓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긴 인생에 걸쳐 축적해온 경험은 젊은이들이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시니어만의 재산입니다. 또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갖게 된 강인한 정신 또한 시니어의 큰 무기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약간의 물결에도 당황해서 쩔쩔매거나 휩쓸려서 같이 떠다니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수많은 산과 협곡, 험한 파도를 겪은 시니어는 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어떻게든 된다, 이 정도로 큰일이 나진 않는다라며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을 가진 사람에게 지성을 느끼고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라도 계속 도전하는 것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란 나도 하면 해낼 수 있어 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살펴봐도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고 분명 내 노력은 헛되지 않을 거야, 이런 긍정적인 자세로 공부에 전념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을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고 순수하게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리와 마음, 몸과 외모가 점점 더 젊어질 뿐 아니라 곤란과 역경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해보자면 젊었을 때는 분위기를 잘 읽지 못하거나 상대방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는데 정신과 의사로 몇십 년이나 일하면서 차차 이야기도 잘하게 되었고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높아졌다고 자부합니다. 이처럼 적절한 노력을 지속하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머리가 좋아지는 것을 목표로 한 책이지만 머리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조금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수단이자 과정이라는 점도 밝혀두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해지는 것이고 대부분의 실패는 의외로 별것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 머리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러니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한탄을 하거나 늙음과 죽음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마이너스적인 감정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활기차고 명랑한 마음으로 일상을 살 수 있는가, 행복한 내일이 온다고 믿을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의 지성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보기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지성을 칭찬받아서 기분 나빠할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 적힌 것을 실천하면 저 사람 머리 참 좋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이런저런 규칙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까 과도하게 신경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이 훨씬 긍정적이고 멋진 인생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 행복은 나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 전두엽은 감정과 의욕, 창작 등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엽이 위축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감정 노화가 일어나며 의욕이 떨어져서 소극적이 됩니다. 새로운 발상이 떠오르지 않아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창의적인 일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전두엽을 단련해서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항상 감정이 풍부하고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으며 신선한 발상, 신선한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릅니다. 사람은 감정부터 늙는다는 말이 있듯 인간의 노화는 전두엽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해서 전두엽을 훈련하고 젊음도 유지하려 노력하면 머리와 몸과 외모의 노화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의 유연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적응력과 응용력도 높아지며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곧 사람으로서의 현명함과 마음의 그릇의 크기로도 이어집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전두엽을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동물의 강자로 위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전두엽이 좋아하는 것은 새로운 자극과 기존에 없던 것을 창조하려는 사고입니다. 기존의 틀, 하던 대로 하던 루틴을 깨트려 할 때야말로 전두엽은 힘차게 움직이고 활성화됩니다. 머리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한쪽만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전두엽은 자유롭고 활기찬 삶, 풍부한 감성과 어느 것에도 구애되지 않는 사고와 이러한 것이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자유롭게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부디 익숙하고 치밀했던 세계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경험을 일상에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밀함이 느껴지는 환경은 어쨌든 안도감을 주니 그건 그것대로 소중하게 여기면 되겠지만 자칫 전두엽에까지 편안함을 주는 것이라면 오히려 자기 발등을 찍는 꼴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의도하지 않아도 자신도 모르게 편안함 쪽으로 기우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응용력은 굳어지고 창조성도 시들어버리죠. 자신이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산다면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없게 된 뇌는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보고 이때까지 듣던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의 음악, 다른 장르의 책을 접해보는 것이죠. 정신없다며 손살에 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도 접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충분합니다. 전두엽은 새로운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미지의 무언가를 접할 때마다 점점 뇌는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때때로 불안도 동반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용기를 내서 첫걸음만 내디뎌 봅시다. 뇌가 젊어질 기회인 동시에 지금까지 몰랐던 나 자신과도 만날 수 있는 찬스입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에 대처할 때 인간의 축두엽은 자극을 받고 단련됩니다. 그러므로 변화와 해프닝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을 호기심 가득한 탐험가가 돼서 모험을 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관심은 있지만 정작 가본 적이 없던 낯선 장소에 가보거나 읽어본 적이 없는 내용이 가득한 책에 도전을 해보거나
이렇게 과감히 일어나 모험을 떠나는 것이죠. 계속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은 이른바 정신적인 운둔형 외톨이입니다. 일상 안에서 의도적으로 예상 밖의 해프닝을 늘려갑시다.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길 바라고 고정된 루틴 안에서 머물기만 해서는 뇌가 젊어질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오라, 내가 활성화될 기회로구나 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입시다. 당신이 돌발 상황에 성실하게 대처하려는 바로 그때 뇌는 두 손 번쩍 들며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이처럼 가벼운 자세로 대하면 뇌는 기뻐하며 풀가동할 뿐 아니라 인생에서의 선택지도 그 폭도 넓어집니다. 강한 호기심과 일단은 뭐든지 해보자 라는 유연함은 뇌의 노화를 늦추며 일의 성공 확률도 높여줍니다. 어쨌든 무엇이든지 일단은 도전해보려는 부담 없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매일이 실험입니다. 처음부터 결과를 알면 재미가 생길 리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드라마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 그게 무엇이든 일단은 해본다는 정신으로 뇌와 마음을 젊게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만 더 몰두하게 되며 결핍감으로 더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 당신은 이미 많은 보물을 갖고 있으며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것 또한 많이 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사물의 밝은 면을 바라보고 낙천적으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새로운 곳에 도전했는데 바라지 않던 결과로 끝났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는 실패한 자신을 책망하지 말고 어쨌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 거잖아. 나 참 대단한걸?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기분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격려한다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뇌와 멘탈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의욕적으로 몰두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여러 일이 쉽게 잘 풀립니다. 사회심리학 실험을 통해 의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의외로 속이기 쉽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이너스적 사고를 지닌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은 모두 악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누가 사기꾼인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평소 세상을 낙천적으로 바라보며 세상은 살기 좋고 사람들은 친절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딘지 수상한 구석이 있는 인물을 보면 오히려 위화감을 쉽사리 느껴서 사기 피해를 잘 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수동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통찰력과 관찰력도 떨어지는 폐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의 다양한 시련이 찾아오기 쉬운 고령자야말로 철저하게 낙천주의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물의 한쪽 면밖에 못 보는 편협한 관점은 쉽게 우울증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아무쪼록 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눈을 돌려 사물의 밝은 면을 바라봅시다. 나한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는 덧셈 사고를 할 수 있는 행복 찾기의 달인은 뇌와 마음 모두 눈에 띄게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요령이 좋다라는 표현을 그다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입시생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거의 모든 면에서 언제나 요령 좋게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시간과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루트로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방식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런 정신으로 계속 찾는 사람은 끊임없이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나 지금보다 좋은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든 결과적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 뇌 훈련을 반복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뇌에는 훨씬 좋다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실제로도 무척 고도의 지적 작업입니다. 다른 사람과 말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뇌에 자극이 될 뿐더러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무언가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강제적으로 뇌를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란 측면에서도 훌륭한 아웃풋이 되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젊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과 자주 대화를 하는 사람일수록 인지기능 저하가 방지되며 치매 진행이 느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돈도 좀 쓰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소비는 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줄 뿐 아니라 스트레스도 줄여주므로 치매나 우울증 등을 방지하고 면역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거나 눈여겨봤지만 들어갈 엄두가 안 나던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먹어봅시다. 돈을 써서 마음이 밝고 화사해지는 경험을 자신에게 선물하자는 말이죠. 심신의 노화도 방지하고 사는 재미도 느낄 것입니다. 신세를 망치지 않는 정도라면 나는 주식 투자나 도박에 도전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뇌는 새로운 도전과 예상 밖의 사건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젊어지기 위한 좋은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언제나 안테나를 켜고 세상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매매의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등 머리를 풀 가동해야 하므로 좋은 뇌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겁게 한다는 전제 하입니다. 또한 연애 감정은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뇌에는 쾌감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하게 합니다. 사랑을 하면 사람은 젊어집니다. 물론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무시하고 들이댄다거나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논외입니다. 또한 가정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도 피하는 것이 좋죠.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순수한 감정만은 부디 소중히 여깁시다. 그 설렘이 인생에 알록달록한 생기를 불어넣을 뿐더러 뇌도 마음도 젊어지게 해줍니다. 싫은 것을 참지 않는다도 똑똑한 뇌를 만드는 데 무척 중요합니다. 전두엽은 유쾌한 경험을 좋아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뒤집어 표현하면 참고 억제해야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그런 환경은 뇌에게 좋지 않으며 노화 촉진으로 이어집니다. 인내를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에게는 옛날부터 자기 주장을 삼가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멘탈 면에서도 뇌가 똑똑해지는 측면에서도 해로울 뿐이죠. 거북하게 느껴지는 사람, 만나면 기분이 불편해지는 그런 사람과는 과감히 거리를 둡시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소중한 것은 맞지만 만나면 스트레스가 생기는 상대방과 무리하면서까지 만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긴다는 말은 뇌에도 똑같이 부정적인 부담이 생긴다는 뜻이죠.
그러니 부디 미움받을 용기를 냅시다. 자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어색해지는 관계라면 주저하지 말고 벗어나도 됩니다. 대신에 당신이 나답게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돈독히 하면 됩니다. 시니어인 당신이야말로 이제부터는 자유롭게 인생을 누려야 하고 자신한테 괴로운 것에서는 멀어질 것을 철칙으로 삼읍시다. 긴 세월 동안 사회생활을 하느라 정말로 열심히 살았고 드디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도 스스로 억제하고 참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게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이 뇌와 마음의 안티에이징을 이루어줍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와 지식을 나만의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조합하는 힘은 좋은 머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디어가 발신한 것이나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습관은 고스란히 사고의 정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하는 말들을 맹신하지 말고 일단은 의의를 주장해보는 습관을 들여서 사고력도 갈고 닦고 독창적인 발상을 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